상가 권리금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 권리금 회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많고요. 대부분 본인 소유 상가보다는 다른 사람 소유의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타인 소유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사업장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권리금을 손해보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활발한 논의를 한 결과 2015년에 드디어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의 3에서 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상가 권리금은 오랫동안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확보된 단골 고객이나 영업 노하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그리고 인테리어 시설과 같은 유형자산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는 경제적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사업장을 넘기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 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월세를 잘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세 미납입니다. 임차인이 상가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영업한 덕분에 권리금이 많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3기 이상의 차임,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3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전력이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3기를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 계약기간 중에서 연체기간을 합했을 때 3개월치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돼서 잠깐 월세를 못 낸 적은 있지만 그 뒤에 밀린 월세를 다 갚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나중에 밀린 월세를 다 내셨더라도 그 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미납 외에도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등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인과 합의한 사항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새로운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법에서는 제10조의 4, 제5항에서 그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이 데리고 온 임차인이 앞으로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낼 수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기간을 준수해야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임차인을 주선해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바람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금의 액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 금액은 첫 번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받기로 한 금액, 두 번째, 소송 과정에서 산정된 법원 감정평가액, 이 두 개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보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원 감정평가액이 권리금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원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감정평가사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권리금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권리금은 그 규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아무런 문제 없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권리금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하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소송인 만큼 경쟁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